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랜 시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3월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이 나의 출발점을 진단하는 어떤 데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건 맞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보통은 이제 나의 실력이 성적으로 발현되는 데까지 한 5개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내공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적이 향상하기도 하고 소폭 상승하기도 합니다만 대략 한 5단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5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3단계까지 올려놨다고요. 근데 3월 학력평가를 딱 봤더니 아직 성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부를 좀 놨다가 다시 시작해요. 4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 열심히 해서 2단계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4월 학력평가가 또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성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포기니 좌절이니 이런 거 얘기하기엔 지금 3월인데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잘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인데 내가 조금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쭐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독해 파트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초반 문항들은 뭐 무난하게 풀리나 싶었더니 역시나 이제 뒤에 3점이 배점된 빈칸 문항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해설 강의 하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았었어야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지금 분명히 이제 내신 시험 때문에 이 강의를 함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신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항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험 보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좀 다시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독하고 오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색깔펜 2개 준비해서요. 저랑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8번 목적 추론 문항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 3월 학력평가니까 이 유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이 목적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형인가요? 그쵸?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이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내가 기껏 글을 썼는데 목적이 뭔지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뭐 있을까요? Would you라고 하는 요청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ask for 제가 무엇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I'd like you to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이 다양한 표현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잠깐 멈추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상대방에게 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For deciding to send your child to Gibson Summer Camp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귀하의 자녀를 갖다가 이 Gibson Summer Camp에 보내주시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첫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일단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이 캠프 관계자가 지금 보내는 글 같고요. 이 캠프 관계자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글 같습니까? 이제 자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지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좀 답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We have found, 저희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 우리 over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거거든요. 이제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that near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text messages. 이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게 are the most reliable form of communication. 이제 reliable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최고로 믿을 만한 형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게 됐답니다. So,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We are asking for.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해요. 나왔다. 뭐 나왔어요?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Your permission, 귀하의 어떤 허가를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해주십사 하는 허락입니까? To contact your child, 귀하의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게끔 허락을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문자로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 지금 자녀에게 문자를 보낼 테니 문자 수신에 동의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래서 우리 이쯤에서 바로 선택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거고요. 자, 그 전에 하나만 챙기고 갑시다. 뭐 기왕 읽은 김에 쉬운 지문이니까 꼼꼼하게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시제를 쓴다 그랬어요? have pp 현재 완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정답의 근거를 찾았으니까 선택지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1번 캠프 진행을 도와줄 학부모를 모집하려고. 학부모 모집합니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2번 캠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기부를 부탁하려고. 물품을 기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없었죠. 3번 캠프 기간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으려고. 기간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4번 캠프에 참가하는 자녀와의 문자 연락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고. 이거네. 문자 연락에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4번 괜찮고요. 5번 캠프에 참가하는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통보하려고. 휴대전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같이 찾았어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편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수신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y ing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뭐뭐 함으로써 방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By completing the form, 이 양식을 갖다가 완성하심으로써요. You will be giving us, 저희에게 permission, 허가를 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허락인가 뒤에서 마저 투부정사로 한번 꾸며볼게요. To contact your child, 귀하의 자녀에게 via, 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over the summer, 여름 기간 동안에 연락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저희에게 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we understand, 저희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경우여도 이해하겠대요. You do not wish to grant this permission. grant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grant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게끔 해준다, 허락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우리 그래 너 연구할 수 있게 내가 연구비를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제 연구비 지원금을 이야기할 때도 gran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여기선 지금 동사로 쓰인 거니까 귀하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but we ask that, 하지만 저희가 that 이하는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뭘요? You complete this form, 이 양식을 갖다 좀 완성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양식인가 뒤에서 ing 현재 분사구로 좀 꾸며볼게요. Indicating your preference, 귀하의 어떤 선호를 나타내는 이 양식은 좀 완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OX 이거죠. 그러니까 동의 안 하셔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OX 표시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래요? Have your child return it 이라고 했는데 이때 have는 이제 갖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죠. 그쵸? 자, 이때 have는 시키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동사를 사역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역동사는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원형 쓰는 거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귀하의 자녀로 하여금 이 양식을 갖다가 저희한테 좀 다시 되돌려주게 제출하게끔 그렇게 꼭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No later than이니까 5월 10일보다 늦지 않게 5월 10일까지는 좀 제출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그 서머 캠프와 관련해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느냐, 그렇다면 양식을 좀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사실은 뭐 지문이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내신에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법성 판단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만 가볍게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시험지 기준으로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우리 아까 have found, 현재 완료 표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요. by completing, by ing 동명사 써서 방법을 나타냈던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방금 했던 부분입니다. 바닥에서 두 번째 줄이요. 사역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 쓴 거,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번이고요. 다음 글에 드러난 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심경 문제보다는 심경 변화 문제가 조금 더 우리의 시간을 많이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온 심경이랑 뒤에 나온 심경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변화를 물어볼 정도가 되려면 앞과 뒤의 심경이 좀 상당히 이렇게 상반되거나 아니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노골적인 단서가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요거 생각하면서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Jill is driving her two young sons. 자, Jill이 자신의 두 명의 아들을 운전을 해서 어디로 데려가고 있었냐면 to the movies. 이제 극장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러 가고 있군요. After the third time. 자, 세 번째가 지난 다음입니다. 자, 어떤 세 번째인지는 지금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어요. The kids have quarreled. 자, quarrel이라고 하는 게 막 말다툼을 하는 거니까 얘네 애들이 막 투닥투닥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지 세 번째가 되고 나서 she pulls over the car. pull over라고 하면 차를 이렇게 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동사예요. 그래서 차를 대고 두 번째, turns around.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screams.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요.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at the top of her lungs. 자기의 폐의 맨 꼭대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말 있는 힘껏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enough. 그만해.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One more word, 한마디만 더 해라. And nobody goes to the movies. 그럼 아무도 영화 보러 못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노골적으로 심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해! 라고 소리를 쳤으니까 화난 거잖아요. 아, 쌤, 바로 한번 선택지로 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 한번 선택지 갔다 오죠, 뭐. 1번에 angry, 화났다, 괜찮죠? 2번에 bored, 지루하다, 안 되죠? 3번에 sorrowful, 슬퍼요? 아닌데. 4번이요, annoyed, 이거 좀 성가시고 짜증난 기분인데요? 아, 쌤, 이거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소리를 지를 정도니까 화가 났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일단 얘는 킵해두죠. 5번에 disappointed, 실망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뒤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ter seeing the frightened looks, 우리 after란 접속사 뒤에 ing를 사용했으니까 얘도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The frightened looks는 뭘까요? 그치, 겁에 질린 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On the children's faces, 아이들의 얼굴에 그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지금 after에 걸린 ing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챙겨두세요. Feeling the aftermath. aftermath라고 하는 게 여파거든요. 자, 무엇의 여파를 느꼈어요? Of the hurricane. 그 허리케인의 여파를 느꼈대요. 여기서 허리케인은 무엇의 허리케인입니까? 그쵸? 분노의 허리케인이죠. 자, 뒤에서 관계절로 마저 꾸며볼게요. That just overtook her. overtook이라고 하는 건 이제 overtake에서 나온 거니까 덮치다 이겁니다. 방금 자신을 덮쳤던 그 분노의 허리케인의 여파를 느끼면서 그리고 나서 she drives to the movies.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운전해서 계속 극장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in a state이 상태니까 어떤 상태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된 겁니까? shock and disbelief. 충격과 아,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 속에서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벌컥 화를 내놓고선 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소리 지른 사람 나 맞나?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The kids were just being kids, she thinks. 자, 지금 우리 be라고 하는 거 원래 그냥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애들이 다 그렇지. 투닥투닥 하는 거고, 시끄러운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이런 심경은 뭡니까? 이거를 comforted,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다, 위안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이 사람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구나? 1번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일단 답은 골랐어요. How could I have lost it? 내가 어떻게 lost it? 이 lose it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막 정신줄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왜 참지를 못하고 scare them so badly. 아이들을 갖다가 scare, 겁에 질리게 하는 거고요. So badly는 그렇게 심하게니까 애들을 그렇게 심하게 겁에 질리게 했을까. 이게 지금 후회 감정이잖아요. Jill finds herself feeling overwhelmed 그랬는데 이 표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find oneself 뒤에 ing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나도 그런지 몰랐는데 문득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feeling overwhelmed. overwhelm이라고 하는 건 막 압도되는 거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르고 exhausted, 기진맥진하고 pretty guilty.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을 한 겁니다. For the rest of the trip. 그 여행하는 내내, 즉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 가는 그 내내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문장에 노골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have lost it 이라고 했으니까 화를 냈다 라고 하는 거고요. guilty, 죄책감이란 표현을 등장한 거 봐서는 후회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글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혹시 내신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요 정도만 챙겨 두십시오. 나름 그래도 시간의 순서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After the third time. 자, 세 번째 아이들이 투닥거리고 나서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은 이제 A 단락으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After seeing the frightened looks. 아이들의 그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왜 그랬지? 정신 차리면서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B 단락으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네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The kids were just being kids. 애들은 그냥 애들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적고 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이니까 뭐 이 정도 글의 순서 정도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잘하셨고요. 정답의 근거는 여기 부분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그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혼내는 건 괜찮은데 화를 내면 안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그 옆에 분이 그게 근데 그렇게 돼? 나도 모르게 이게 이성을 잃게 된다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이랑 시달리니까 이 엄마도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0번 필자의 주장으로 갈 거고요. 필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겠죠. 강한 어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조동사 중에서도요 뭐 해야 된다 류의 조동사들 있죠. 아니면은 중요하다 류의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아예 자기 입으로 대놓고 important 아니면 뭐 necessary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필자가 주장을 나타내는 강력한 강조의 표현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서 같이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에 있어서? About liberal arts. liberal arts라고 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에 대해서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인문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더라? 이거 들어봤어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야, 잠깐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 좋은 얘기할 때 don't get me wrong 이란 말 붙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일단 뭐구나? 인문학이구나. 근데 인문학에 대해서 마냥 띄워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인문학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그쵸? 조금은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iberal arts education. 자, 인문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valuable. 아주 귀중한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소중해요. For many careers. 여러 어떤 직업, 경력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t. 여기서의 it은 이제 인문학 교육이겠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뭐를? 우리 how to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Think about the problems and issues. 어떤 문제, 쟁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You will face in the real world. 진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문학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일까요? 아니라니까.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It gives you perspective. 자, 원래 perspective라고 하는 단어는 그쵸, 뭐 관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통찰력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 인문학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요. Analytical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적인 이런 뜻이죠. Problem solving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분석적인 또 문제 해결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요. Creative strength. 어떤 창의적인 힘, 창의력 같은 것도 줘요. 그럼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인문학 짱! 인문학 진짜 좋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which.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나열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이것들이 are all important, 다 중요하죠. 어디에 있어서 다 중요합니까? In just about, 뭐 just about은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Any career, 어떤 직업에 있어서든 이거 다 중요한 거죠. 자, 또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수식하시면 돼요. You can contemplate. contemplate이라고 하는 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숙고하고 고려할 수 있는 직업 뭐에 있어서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모든 거에 뿌리가 되는 거고 중요하대요. 아니 빨리 본론 말하시라고요. Nevertheless 드디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If you are a student,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be smart, 똑똑하게 구세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똑똑하다는 거지? 이제 본심을 이야기할 겁니다. Seek out internships. 뭐를 찾으래요? 인턴십 하는 거. 인턴 자리도 찾아보시고요. Take electives. elective라고 하는 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도 들으세요. 선택 과목?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Statistics니까 통계학이라던가, Programming이니까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목이라던가, Business니까 경영학이라던가, 이런 선택 과목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무슨 과목들입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들이죠. 그쵸? 취직 잘 되고 이런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좋죠. 그런데 실용적인 과목들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턴십과 같은 실용적인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give your liberal arts education some teeth. 원래 give는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문학 교육에게 teeth, 이빨을 주기 위해서 이게 뭐지? 우리 이렇게 악 물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가 있어야 악 물 수 있으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뭐 탄탄하게 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 교육을 탄탄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alike. 학생과 그리고 다른 어떤 젊은 전문가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should seek out skills and certifications. 뭐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기술이나 그리고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자격증이에요. 그죠? 자격증 같은 걸 좀 추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certification 정도는 여러분이 각주 안 주셔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외워둡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 자격증은 어떤 거냐면 will provide more practical credentials. credential이 자격이잖아요. 보다 더 실용적인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실용적인 자격을 준다는 건가요? 우리 in ing는 뭐 할 때,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In marketing yourself in the career world.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구직시장에서 팔리게 한다는 얘기는 홍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직시장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홍보하실 때 뭔가 여러분에게 자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꼭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막
명령문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답이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선택지부터 보지 마시고. 그쵸? 이 인문학도 좋지만 조금 더 실용적인 과목들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교육은 실리보다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 아니, 실리를 지금 찾는 글이었잖아요. 2번, 인문 소양과 함께 실무 능력도 키워야 한다. 그 실용적인 과목들을 실무 능력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3번, 교육 과정에서 교양 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과목의 비중을 줄이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4번,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미래 사회의 요구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5번, 시장 경제 논리를 인문학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장 경제 논리를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으니까 뭐 지금 5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이것도 말하고자 하는 바도 확실하고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문에 보시면요. 바닥에서 6번째 줄. 제가 여기 얘기하실 줄 알았죠. nevertheless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 문장을 기점으로 글의 흐름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그 문장 위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바닥에서 4번째 줄 한번 보세요. 우리 some teeth라고 해서 인문학 교육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과목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ive부터 시작해서 some teeth까지 이 부분은 빈칸도 괜찮겠고요. 아니면은 바닥에서 2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Practical credentials in marketing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실용적인 그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부여하는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는 부분이 핵심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표시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무슨 특강이나 강연 같은 데 있어서는 인문학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의 조화를 잘 추구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1번에요. 글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갈 거고요. 요지도 마찬가지로 핵심 생각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지로 가서 빨리 볼 건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글에 끌려가면서 끝까지 읽지 않고 정리하면서 읽다가 자신이 생기면 바로 선택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At school. 자, 학교에서 Our kids are trained 그랬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BPP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근데 뭐 하게끔 훈련을 받고 있어요? To study diligently and individually. diligently라고 하는 건 아주 부지런한 거고요. individually라고 하는 건 개별적으로 이거네. 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자, 그 뒤에 거 혹시 해석 잘 하셨어요? 쌤, 제가 so that can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so that 주어 can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가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치? 그 대수는 어디 갔습니까? 생략하고 쓴 거예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can do better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on exams. 시험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혼자 열심히 공부하게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문장은 뭔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쌤, 각자 개별적으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근데 이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에서 남들보다 더 잘한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완전 이해했습니다. 괜찮죠? If, 만약에 they seek help, 이 아이들이 도움을 추구한다면요. 도움을 찾는다면 어디에 있어서요? On projects,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from other students, 다른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구한다면요.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상황일 경우에 they are criticized, 어떻게 된다고요? BPP니까 수동태, 아이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for는 이유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편하죠. For cheating. cheat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너 부당하게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했구나. 프로젝트를 했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대요. 쌤, 그러면 지금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거 이게 오히려 좀 이렇게 금기시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네.
계속 볼게요. 뭔가 우리 감은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그죠? They are given multiple hours of homework 그랬는데 요건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are given 수동태니까 이 아이들이 부여한 걸까요? 부여받은 걸까요? 그쵸? 부여받은 거죠. multiple hours니까 여러 시간 걸쳐야 할 수 있는 그런 숙제. 하룻밤에 여러 시간을 걸쳐야 할 수 있는 숙제를 아이들이 부여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뒤에 가서 분사구문이 가서 붙었죠.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대부분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결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그렇게 억지로 만든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trade, 맞바꿀 수밖에 없대요. 뭘? time with others. 자기 다른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있죠. 이거를 갖다가 뭘로 맞바꿀 수밖에 없다고요? More time working in isolation. 우리 ing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꾸미는 건 여러 번 했잖아요. 자기가 isolation, 고립돼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맞바꿀 수밖에 없대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함께 도움받지 마. 함께 하지 마. 너 혼자 해. 그래서 지금 핵심이 isolation이라던가 individual이라던가 이런 단어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시험 보면서 이 정도 흐름을 읽으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계속 혼자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ver and over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되면서 they are reminded 아이들은 상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Their future success in workplace. 아, 그럼 내가 이 미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in the workplace니까 직장에서의 미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겠구나. individual performance 나의 어떤 개별적인 수행에 달려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including 자 뭐를 포함해서인데 얘도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에 거기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their grades 성적이라던가 standardized test scores 이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니까 우리 뭐 수능 성적이나 뭐 토익, 토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statistically 근데 통계적으로요. it doesn't 아니거든요.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 쌤 이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네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개인의 수행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뒤집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But this approach to learning 하지만 이런 학습에 대한 접근법은 does do one thing 쌤 오탑니다. does do가 뭡니까? 아니 이거 앞에 does는 강조의 의미예요. 자, 학습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접근법이에요? 그치, 나 혼자만 잘하면 돼. 혼자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다 이길 거야. 이런 류의 접근법은 do one thing, 딱 한 가지 기능은 한답니다. 그럼 궁금하죠? 그 한 가지가 뭔가? It dramatically raises, 아주 극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Their stress levels, 아이들의 스트레스만 높여준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개별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면 뭐만 높아져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while ing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치? 이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ob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렇게 탁 뺏어보는 거, 박탈하는 거고요. 박탈의 표현들은 전치사 of랑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뭐를 박탈하게 되는 거냐면 social connections,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거. 친구 관계나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면, attention, 주의, happiness,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게 돼요. 그럼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지는 나왔네.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 혼자 그렇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Yet. 하지만 instead of questioning the syste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보 처리 시간을 줄이시려면 얘를 그냥 not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questioning이라고 하는 거는 막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we judge those who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써요? 네, 뭐뭐 하는 사람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갖다가 판단을 하나요? 누구를 심판을 하나요? Who can't keep up with this fierce competition. keep up with라고 하는 게 따라잡는 거고요. fierce는 경쟁 따위가 치열하다 할 때 이제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을 따라잡지 못하는 애들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For individual achievement, 개인의 성취를 위해 이 치열한 경쟁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쟤는 정말 부적응 학생이야, 낙오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그죠? By the time students finish school. 자, by the time 주어 동사를 사용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 즈음에, 그 무렵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학생들이 finish school, 학교를 끝마칠 때 즈음이 되면요. They are exhausted. 어떤 상태가 돼요, 아이들이? 아, 완전히 기진맥진해요. fragile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onely라고 하는 건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Only to find that. 그냥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잠깐만, 하나만. 우리 이제 보통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목적이 있어야만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될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자, 이럴 때에는 주로 이제 only를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고요. 이거를 뭐 문법책에서는 결과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모르셔도 해석을 그래서 그 결과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를 끝마칠 무렵이 되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사실을 깨닫게 돼요? The success and happiness they had been promised. 뭐야, 쌤 주어 동사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수식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had been promised, 이거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네, 수동태예요. 그럼 얘들이 지금 약속을 한 겁니까?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약속을 받았던 거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완전, 너 시험에서 1등하면 완전 행복해질 거야. 너 시험에서 1등하면 완전 성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죠? 자신들이 약속받았던 그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did not lie. 이때 lie는 거짓말하다가 아니고 있다란 뜻입니다. 놓여있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At the end of that rainbow. 무지개의 저 끝에. 우리 뭔가 막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무지개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까지 막 힘들게 갔더니 무지개의 저 끝에 내가 꿈꿨던, 내가 약속받았던 그 성공과 행복은 놓여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쌤, 그러니까 막 혼자서 성공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 그렇게 한다고 더 행복해지지도 않고 더 성공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1번. 통계를 활용한 평가 결과 분석은 신뢰도가 높다. 통계를 활용하자. 그 얘기입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자, 2번.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3번이요. 개인 성취 중심의 교육은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거네. 개인 성취 중심의 교육을 하면 성공과 행복, 이거 둘 다 결국 놓치게 돼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했던 거니까 3번 선택지 괜찮고요. 4번이요. 개인의 노력이 사회를 바꾼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 개인이 노력해서 사회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고요. 5번. 학습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막 어렵진 않았고요. 같은 얘기를 한 1000번 정도 들려준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자면 위에서 9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statistically로 시작하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지 않다는 건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직장에서도 성공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 문장 위치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면 바닥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yes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장 위치 문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 제목 문제로 갈 거예요. 자, 제목 문제도 똑같아요.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강조하는 표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목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좀 어렵죠. 일단 선택지도 영어고 제목은 주제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글을 읽기 전에 읽는 거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주면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어찌됐건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Although photocopiers are made for easy use by anyone. 그랬습니다. 자, 비록 photocopier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사기잖아요. 복사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뭐를 위해서? For easy use. 쉬운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By anyone. 누가 쓰던지 간에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their complicated features. feature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 이런 거고요. complicated라고 하는 건 복잡한 이거니까 이 복사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랑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can make them frustrating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잘 보세요.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frustrating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쌤 그러면 지금 복사기가 사용자들을 좌절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내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 frustrated 되면 안 돼요. 지금 복사기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니까 frustrating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글의 주인공은 뭡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복사기예요. 근데 복사기가요.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좌절감을 준다고요. 생각보다 사용이 쉽지 않아요. 사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잘 따라오셨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They need periodic maintenance. periodic이라고 하는 건 주기적인 거고요. maintenance는 유지, 관리 이런 겁니다. 복사기는요. 이 주기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해요. tasks. 자,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that requires specialized knowledge. 어떤 specialized니까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such as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죠. how to install. install이라고 하는 건 설치하는 거니까 여러분 복사기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겠다. 이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아니면 extract. 이건 추출하고 빼내는 겁니다. jammed paper는 이렇게 종이가 이제 이렇게 껴들어가서 안 나올 경우에 이런 걸 빼낸다든지 뭔가 이런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That. 자, 이러한 것들은요. tends to be unevenly distributed among users. 잠깐만.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치, 앞에 나와 있는 이 전문적인 지식, specialized knowledge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전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unevenly니까. evenly는 골고루고 un은 반대말이죠. 고르지 않게 사용자들 사이에 distributed, 이것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쌤. 이게 복사기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나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치? 근데 이 전문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르지 않게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 지금 이 사용에 관련된 지식을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편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마 복사기 제일 많이 쓰는 직종 중에 하나가 교사 아닐까요? 유인물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무실에 복사기가 보통 큰 교무실은 이렇게 2개 정도 있고요. 저는 다른 재주는 없습니다만 이 복사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종이가 꼈을 때 이런 거 너무 잘 빼거든요. 나름 전문가라고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식을 이제 갖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은 잘 그걸 못 빼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These characteristics. 자, 이러한 특성들이 are wonderful stimuli.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자극이니까. 아주 훌륭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For informal interactions. 어떤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오, 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는데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겁니까? 오,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킨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give people natural reasons. 또 나왔네.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자,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특성들이 어떤 거였지? 그쵸? 뭐 쉽지 않고 근데 지식이 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이유입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볼까요? To launch into conversation. launch into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거니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natural reasons, 자연스러운 그런 이유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We've observed. 저희가 관찰을 했답니다. 이거는 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실래요? 관찰은 눈으로 하는 거죠. 감각기관으로 보아서 아는 거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ing 사용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ing가 한 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개가 왔어. 그쵸? 그래서 쭉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turning to one another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 turn to가 의지하는 거니까 서로 막 의지를 하더래요. 자, 그 다음에 watching one another. 서로를 관찰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learn, 하기 위해서입니다. More about the machine.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쓰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mmenting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n its poor operation. 이 기계가 operation이 작동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comment, 다들 한마디씩 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열된 것의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의 지금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대화다. 상호작용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특히 이렇게 사람들과 목적 없는 대화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목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좋죠. 막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근데 복사기가 일단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다 절 찾거든요. 주선생 이렇게. 그럼 네 가면은 이제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유 나는 이렇게 바지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유 얘가 그렇죠. 비 오는 날은 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평소 때는 전 자연스럽게 말하기 힘든데 복사기 덕분에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뭐래요? These casual conversations. 이러한 casual이라고 하는 건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안한 거잖아요. 이런 대화가 can naturally lead to.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Other subjects. 다른 주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some of them. 그 다른 주제들 중에 일부는 work related. 어때요? 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some of them being work related 뭐 이런 분사 구문일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being은 별 뜻도 없으니까 생략하고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아, 이 대화가 다른 주제, 일과 관련된 걸로 넘어가기도 하는구나. 그 뭐라고 하셔요? 아, 주선생님 이거 주선생이 복사하는 거야? 벌써 3단원 나가? 아유, 나도 빨리 나가야 되겠네. 나 2단원인데. 이렇게 일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What is being copied? 자, 요만큼이 주어니까 got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be, being, pp는 우리 진행형 수동태죠. 그러니까 복사가 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can be as important, 뭐만큼 중요해요? as the fact that it is being copied. 자, 요거 지금 동격절입니다. 그쵸? 이게 복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해요. 복사기가 잘 돌아가고 있네. 이것만큼이나 그 복사되고 있는 것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People gathered around. 자, 뒤에서 요렇게 수식.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might discover.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In the document coming off the machine. 또 나왔네. ing가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 기계에서 나오는 그 문서를 보다가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The write-up. write-up이라고 하는 게 뭐 보고 이런 거니까 보고를 발견할 수 있죠. 동료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어떨 수 있어요? relevant to their own work. 이 relevant라고 하는 게 관련이 있는 이거니까 이게 자기의 일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야? 회의 있다고? 나도 여기 그 멤버인데 그럼 여기 가야 되겠네. 이렇게 복사하다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company policy,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관계사절로 꾸며볼게요. That might affect them. 자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 이거니까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가정통신문 이런 거 복사하는 거 보다가 이날이 휴업일이라고요? 몰랐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rich discussions often follow. 그러면서 아주 풍부한 그런 토론이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복사하기 하나 가지고 아주 대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선택지 보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쌤, 복사기 덕분에 대화꽃이 핀다. 이게 어떤 대화의 하나의 좋은 자극제가 된다. 뭐 증폭제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1번, less paperwork, better performance. 서류 작업이 적을수록 더 뭔가 성과가 좋다. 뭐야, 서류 작업을 줄입시다. 그 얘기 아니고요. 주인공 복사기였어요. 2번이요. Too much talk blocks work efficiency. 너무 많은 대화가 우리 일의 효율성을 가로막는다. 말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3번 user-friendly photocopiers. 이 사용자 친화적인 복사기. 사용자가 쓰기 편한 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never achieved.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복사기 쓰기 힘드시죠?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4번이요. high-tech machines. 벌써 틀렸지. 뭐 아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계의 얘기가 아니고 복사기 얘기였어요. 자, workplace photocopiers. 이 직장에서의 복사기라고 하는 것이 a conversation booster. 대화를 갖다가 많이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부스트라고 하는 게 뭔가 막 더 잘 일어나게 북돋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구나? 5번이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심리학 뭐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 정수기 근처에서 또 회사의 많은 비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복사기도 좋은 매개체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문 보시면은 위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these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특성들. 그럼 그 특성이 어떤 건지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 위치라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8번째 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these casual conversations 이런 어떤 격식 없는 대화들 그럼 그 앞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관찰하기도 하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한두 마디 건네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문장의 위치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위에서 7번째 줄 한번 보세요. Stimuli for informal interactions 이 격식을 갖추지 않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빈칸으로도 꼭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23번 보실 거고요. 자, 얘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도 제목과 마찬가지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In the good old days. 자, 그 좋은 옛날 시절에는 우리 이렇게 옛날 얘기할 때 어른들이 그때는 막 이렇게 할 때 이 good old days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영어 지문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나 어렸을 적엔 말이야 그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때랑 너무 달라진 무언가가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분명히 꺼냈을 겁니다. 자, 생각하면서 봅시다. You earned positive feedback. 여러분이 earned, 벌어들여요, 얻어요, 뭐를?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어요. 근데 slowly, 느리게, 천천히. 뭐를 통해서요? Through good deeds. deed가 행동이니까 좋은 행동이나 other accomplishments. accomplishment 성취죠. 어떤 다른 성취를 통해서 천천히 피드백을 얻게 돼요. 쌤, 그러면 옛날에는요, 긍정적인 피드백 있잖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는데 굉장히 천천히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럼 뭐 읽으나 마나 오늘날은 어떻다? 피드백을 빨리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With the advent of social media. 자, advent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거, 출현, 뭐 도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social media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become impatient for. impatient는 막 초조해하고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impatient for는 아주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뭐를 초조하게 기다려요? An immediate answer or like. 즉각적인 대답이나 좋아요 이거 있죠. 그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within minutes of sending that urgent piece of information out. within minutes니까 몇 분 되지 않아서 수분 내에 바로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고 나서 몇 분 낸가요? urgent라고 하는 건 긴급한 뭐 이런 거니까 그 긴급한 정보를 send out,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몇 분 안에 바로 피드백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as 뭐로써요? A text to one person,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group, 어떤 집단이나 the hundreds of friends they've amassed. 자,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자기들이 모은 수백 명의 친구들. 근데 왜 친구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해놨을까? 그치, 이거 그냥 온라인상의 친구 맺기 그 친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수백 명의 친구 아니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자기가 이 정보를 보내놓고 바로 대답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과거랑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굉장히 급하게, 초조하게 피드백을 기다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네. 계속 봅시다. I just have to check again. 아, 저는 그냥 다시 꼭 확인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To see if라고 하는 건 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보다 이거죠. Anyone has responded yet. 누가 저한테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every positive response, 모든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gives a small drop of dopamine right into the brain's reward center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량의 a small drop of니까 소량의 도파민이 어디로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있는 reward center니까 보상센터로 바로 들어가는 거래요.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이제 흥분을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이 도파민이 바로 뇌의 보상센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 쌤 그러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피드백이 딱 들어오면 바로 도파민이 뇌로 뿅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도파민의 뭐 일종의 마약 물질처럼 막 그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뇌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even more powerfully. 자, 이때 비교급 앞에 even은 훨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게 뭐냐면 뉴로이미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뇌 영상이에요. 두뇌 영상 연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The anticipation of a reward.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is more stimulating, 더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뭐보다? Than its actual receipt. receipt라고 하는 건 수령, 받는 거니까 실제로 받는 것보다 그 기대가 더 자극적이래요. 그럼 진짜 좋아요를 딱 받았을 때 그때 도파민이 딱 뽐뽐 이렇게 분비되는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거는 이제 좋아요 사람들이 눌러주겠지? 막 엄청 눌러주겠지? 그러면서 도파민이 막 올라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플러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게다가 the reward from each response, 그 각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is not enough, 충분치가 않아요. 뭐 하기에? To be totally satisfying, 완전히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치가 않아요. 이거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100% 됐다. 이렇게 충족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붙는 분사구문 그래서 그 결과 그랬고 leave는 목적어, 보어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이겁니다. 자, 한번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도 와, 됐다. 이게 100% 충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어때요? hungry for, 갈망하는, 배고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있었으면, 더 받았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Another feature of addictive behavior. 중독적인 행동의 또 다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SNS가 중독된다라고 하는지 여기에 지금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Thus,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보상은요, of the instant feedback,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contributes to, 여기에 기여하는 거래요. 어디에 기여하게 돼요? The time spent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상에 소요되는 시간에 기여하게 되는, 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말은 사물주어를 잘 안 쓰니까 이게 영어에서 사물주어가 나오게 되면 그냥 부사구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는 그 도파민의 보상, 이것 때문에 이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보내는 더 많은 시간이 갖게 돼요. 더 많은 시간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좀 예쁘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도파민 보상 때문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계속 누가 좋아요 눌러줬나 찾아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patient for immediate 라고 해서 impati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막 지금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초조해하고 안달래하는 모습 impatient라는 표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될 것을 기대하는 거, 좋아요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stimulating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바닥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그 다음 100% 충족이 안 돼서 계속 더 갈망한다 그랬죠.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 것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dictive라고 하는 단어, 이 어휘 추론으로도 한번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제를 먼저 답을 찾고 나서 내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 걸 심취했어요. 미안해요. 자,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골라야지. 뭐예요? 아, 쌤 너무 쉽습니다. 결국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 때문에 너무너무 중독적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What makes social media addictive? 무엇이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중독성 있게 만드는가? 이 글을 읽으면 여기에 대한 그 이유가 다 나오죠. 100% 충족이 안 되고 뭐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해서 더 큰 자극을 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1번 괜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differences between various social media.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막 나열하는 글 아니었고요. 3번에 importance of controlling social media use. 이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controlling,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 이걸 통제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4번이요. How information spreads through social media. 어떻게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져 나가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었고. 5번 볼게요.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어떤 효율성.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칭찬하는 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지문들 막 짧은 시간에 소화해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